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보셨어요? 거기서 고현정이 장희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으로 나오는데요. 고현정이 연기도 너무 좋았지만 전 장희신이 얼굴에 흑자, 기미, 잡티, 주름, 사마귀 등 노화된 피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변장이겠죠? 아니면 고현정도 세월을 맞은 걸까요? 그걸 보면서 꼭 챙겨 바르고 싶은 앰플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C 앰플입니다. 요새는 햇살이 너무 강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도 많이 타죠. 근데 문제가 20대 초까지는 강하게 햇빛을 받아도 겨울이 되면 광손상이나 광노화가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거든요. 기미도 생기고 칙칙해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주름도 생기고요. 이런 광노화는 매년 누적이 되기도 하고 강한 햇빛을 받으면 한 번에 확 오기도 합니다. 그럼 햇빛만 조심하면 될까요? 우리 몸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산화가 되는 건 햇살뿐 아니라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에 의해서도 유발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항산화제를 함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제라면 뭘 바르면 될까요? 항산화, 미백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치온, 알부친, 코직산 등 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그중 비타민C가 단연 탑입니다. 미백, 항노화, 항산화, 콜라겐 형성이 조효소 모두 효과가 입증되었어요. 그럼 몇 살부터 바르면 좋을까요?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니 이때부터 바르시길 권해드려요. 어렸을 때는 탔다가도 다시 회복이 되지만 20대 중반부터는 잡티나 기미 등이 발생하고 광노화도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비타민C 누구나 발라도 좋을까요?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분들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아토피 등의 습진이 있거나 광손상을 받은 직후는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재생크림 등 고보습 크림을 듬뿍 자주 바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문에 따라서 백반증의 경우 비타민C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니 피부가 예민하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 백반증의 활성이 높은 분은 비타민C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는 모두 비타민C 추천드려요. 시중에 비타민C 앰플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C는 순수 비타민C와 그 유도체가 있어요. 순수 비타민C, L-아스코르빅 액시드가 효과가 좋은데요. 문제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안정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빛, 공기, 습기, 열에 예민하니 차광과 밀봉이 잘 되는 갈색병에 pH 3, 4, 농도는 15에서 20% 정도, 비타민C 산화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쉽게 산화가 되니 한두 달 내에 사용 가능하도록 용량이 너무 많은 제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유도체는 그 아스코르빅 액시드에 여러 가지 꼬리가 붙는데요.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에틸 아스코르빈산 이렇게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유도체를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유도체는 비타민C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함량이 적혀 있지 않다면 전 성분표에서 앞에 있을수록 고용량 들어가 있는 것이니 성분표 앞쪽에 비타민C가 적혀 있는 제품을 선정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유도체는 그냥 편하게 쓰세요. 그냥 아침, 저녁 앰플 단계에 바르시면 됩니다. 순수 비타민C가 또 문제인데요. 빛, 공기, 습기, 열에 약하니 냉장고 보관 추천드려요. 자극이 되지 않으면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발라주세요. pH가 높아지면 효과가 떨어지니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 후에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발라주세요. pH 5 정도의 약산성일 때도 50% 정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분 정도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흡수 후에는 약산성 크림을 발라주세요. 아침에 바르실 때는 자외선이 없는 어두운 방에서 바르시고 흡수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이어서 발라주세요. 무기자차의 경우는 도포 후에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만 유기자차의 경우는 30분 정도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니 유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30분 정도 더 햇살을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번거롭기는 해도 아침에 도포해 주시면 낮 동안에 여러 가지 피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지요? 그래도 최고의 효과를 원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피부 관리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피부입니다.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그것이 피부염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에 비타민C 효과를 높이고 싶으셔도 내 피부에 맞게
얇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하다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순수 비타민C 말고 나이아신 아마이드나 유두체를 선정하고, 자극이 되면 보습제를 비타민C 전후로 듬뿍 바르고 이틀에 한 번 바른다든지, 비타민C 효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선 본인이 나갔거나 붉어지거나 자극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품도 선정하고 바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은 비타민C 앰플은 20대 중반부터 하루에 한두 번 본인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2달 내에 소진, 냉장고 보관, 약산성 세안 후 바로 바르기, 흡수될 때까지 3분 정도 기다리기, 아침엔 햇살이 없는 곳에서 바르고 선크림 꼭 바르기입니다. 이제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